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21일 화요일 아침 김주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우스갯소리 하나 전해드리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50대 이상 남편들에게 나이가 들면서 가장 필요한 것 5가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많은 남편들이 아내, 마누라, 집사람, 애들 엄마, 와이프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수록 옆에 있는 부부가 제일이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년의 부부가 정말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 그 모습 볼 때마다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뒷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죠? 네. 예. 자,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젊은 시절에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해서 수십 년이 지나온 만큼 오늘만큼은 결혼의 의미를 돌아보고자 제정한 날입니다. 네, 퇴계 이황 선생의 말을 좀 빌리면요. 부부는 인류의 시작이자 만복의 근원이고 지극히 친하지만 예의를 지켜야 한다. 부부가 다투는 것은 서로 공경하지 않아서다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요. 맞는 이야기 같은데 네. 부부 사이에 서로 이 다름을 이해하고 공경하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부 사이 우리 모두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볼까요? 박찬성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네, 지난주에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다가 이번 주에 평년 기온을 찾아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오늘 날씨 어떨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입니다.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하며 식물이 성장한다는 시기인데요. 아침은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지금 대전의 기온은 14.9도인데 바람이 제법 많이 불어서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쭉 올라가면서 낮에는 따스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전은 24도로 어제보다 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현재 안개는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 공기가 깨끗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입니다. 먼지 농도가 짙어지더라도 오후에는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하지만 황사의 영향 때문에 오전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입자가 큰 PM10 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비슷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4도, 세종 역시 24도, 대전도 24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1도, 예산 23도, 부여는 24도까지 올라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2m, 중부 1.5, 남부는 1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에는 대전은 한낮에 30도까지 오르며 점점 날은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세종시에서는 주말마다 아빠와 함께하는 어린이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매달 지원자가 줄을 선다고 하는데 그만큼 아빠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년 부부의 경우에는요.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함께하면서 공감대를 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등산이나 수영, 배드민턴처럼 운동을 같이 즐기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 활동은 나름의 의미가 있죠. 그럼요. 이 젊은 부부는 육아와 살림을 같이 하면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또 중년 부부들은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함께하면서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일 텐데 네. 가족 여러분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보 당신 우리 부부 이야기라고요. 네. 물론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주고 존중해주며 살아가는 부부 이야기를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부부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네. 자, 부부싸움 안 하는 그런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집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해요. 박정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규입니다. 저희 집도 부부 간에 다툼이 있지요. 예. 그 다툼은 늘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제가 참고 제가 져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아내가 참고 지나고 나면 또 아내 말이 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부부가 다투고 나중에 화해하는 것도 결국에는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도 크고 작은 추억들이 가득한 대전의 명소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전 동구 대동은 6.25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인데 도시가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는 어르신들만 남게 됐거든요.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공공벽화가 그려지면서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대전의 명소가 됐습니다. 대동 벽화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대전시 대동산 1번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이 모여 살던 이곳이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며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탐방 오시는 분들이 노을 좋고 야경 좋고 하서 오는데 철하던 담장에 따뜻한 글귀와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붉게 떨어지는 일몰은 따뜻한 위로 한 모금을 선물하죠. 추억이 머무는 대동 벽화마을로 출발합니다. 알록달록 낮은 지붕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대전시 대동입니다. 골목길을 따라 비탈진 길을 걸어 올라가야 되죠. 오늘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도착한 곳은 대전 동구의 한 마을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하거든요. 가서 만나보시죠.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높은 건물들이 많지만 이곳 대동산 1번지만큼은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옛 추억들이 피어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들 왜 다 나와 계세요? 아 여기가 그늘이고 좋잖아. 넥센 입고 하니까. 예, 그늘에서 이제 예. 전경도 좋고. 예. 여기 막 차도 막 왔다 갔다 했어. 차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고. 겁나게 와. 여기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좋다고. 벽화마을 보러 오는 사람 있고 풍차 보러 오는 사람 있고 요 카페 찾으러 오는 사람 있고 많아요. 네. 어디로 가면 벽화 많이 볼 수 있어요? 요울로 가서 이렇게 돌아도 많이 보고. 대동 골목에 벽화가 그려진 건 2007년 문화관광부 지원 사업 덕분입니다. 30여 명의 지역 작가들이 참여해 벽화를 그리고 따뜻한 글귀를 남겼습니다. 그림들이 다 재밌네요. 그 의미들도 다 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벽화 그리기 대회가 골목이 주는 위로라는 주제를 우리가 던져놓고 그 주제에 맞는 그림들을 참여하는 팀들이 거기에 맞는 그 작품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 지역 주민이나 여기에 오시는 탐방객이나 서로 이렇게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던 달동네가 벽화 덕분에 확 달라졌습니다. 좁고 어두웠던 길이 따뜻하고 가보고 싶은 골목으로 소문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가 하면 대동 주민들만 알고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골목길을 따라 쭉 올라가니 커다란 바위가 보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 동네 어른들과 지역 주민들만 아는 그 바위가 지명이 뭐냐면은 네. 연해바위라고 합니다. 여기를. 연해바위요? 예. 6.25 피난민 시절에 학고방 같은 7평, 10평 되는 그 땅에다가 판잣집을 져서 살면은 3대가 모여 살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또 예를 들어 이제 엄마, 아빠, 그다음에 애들 여럿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어른들 모시는 형편에서 어떻게 밤에 볼일 볼 데가 없지 않느냐. 데이트를 못 한다는. 예, 여기서 많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볼일을 봤다고 예. 이 마을에서 예전에 뭐 물레방앗간 같은 그렇죠. 뭐 예, 어떤 물레방앗간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해바위. 정상에 서 있는 빨간 풍차 보이시죠? 이제는 대동 벽화마을의 상징이 된 풍차입니다. 얼마 전엔 한국의 아름다운 골목으로 선정됐고 올해는 국토부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돼 대동의 변신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람이 세고 그래서 이제 좀 저 밑에 있는 마을 주민들도 멀리 있는 마을 주민들도 네. 여기가 뭐가 있다라는 어떤 랜드마크라고 할까 그런 뭐 하는 상징적인 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네. 저 하늘공원의 풍차에서 만나자 뭐 이런 그런 어떤 약속거리 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이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은 마을. 이제는 사랑의 맹세를 남기는 연인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여기 올라와 보니까 어때요? 와보니까 그 뭐지 집들도 보이고 쌍둥이 저거 탑도 보이고 해서 되게 날씨도 좋고 좋아요. 공기도 맑고 되게 올라오니까 가슴도 뻥 뚫리는 기분인 것 같아요. 하늘공원! 대동벽화마을 비좁은 골목 사이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색다른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래전 잊고 지냈던 추억들을 한 번 더 꺼내보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 이 방은 뭔가요? 추억의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양은 도시락. 여기에 이것저것 도시락을 쌓아와서 난로 위에 층층이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심시 아니죠. 2교시 마치고 딱 열어서 먹고 했던 그런 추억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캐릭터입니다. 와, 우주소녀 나토 용감히 싸워라. 대동으로 오세요. 7, 80년대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이곳. 처음 와본 공간인데도 굉장히 친숙하고 정겹습니다. 마치 오래전 살았던 그 동네처럼요. 여기는 예전부터 이 동네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원래는 잘 몰랐는데요. 네. 제가 그 대동산 1번지라는 노래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네. 이 동네나 경치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 공간을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도 원래 카페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 네. 디자인 사무실로 쓰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 때문에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뭔가 뭐 하는 데인가 물어보시다가 제가 디자인하는 데라고 말씀을 드려도 좀 앉았다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야. 용도 변경을 했죠. 네. 처음에 와서 이제 너무 주변의 경치들이 예쁘니까 야, 그러면 제가 공간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돼요. 이야기도 하고 탁 트인 전망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마지막 햇살을 대동벽화 마을에 뿌려줍니다. 일몰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니 괜히 위로가 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대동 하늘공원에 오면 아름다운 일몰 풍경을 꼭 챙겨야 합니다. 요즘 날씨가 좋고 하늘이 맑아서 멋진 석양 모습이 연출되거든요.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 야, 이 stars. 자리에서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오늘 환하게 비춰졌던 태양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계룡산 자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마을은요,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치고 힘들 때 이 벽화 마을로 오셔서 포근한 위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어린 시절 친구들이 보고 싶고 옛 추억이 떠오른다면 대동 벽화 마을과 하늘공원에 올라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질 무렵 찾아오면 생각지도 못했던 위로와 따뜻함을 선물 받게 됩니다. 네, 대동 벽화 골목과 또 아름다운 일몰까지 만나봤는데 네. 이 사람들이 떠난 이 골목에 이 벽화가 그려지고 또 빨간 풍차가 세워지니까 다시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찾는 그런 곳이 됐어요. 네, 대동 벽화 마을 하늘공원의 빨간 풍차는 이제 대전 동구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대로 많은 젊은 연인들이 찾아와서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는 장소도 됐고요. 무엇보다도
탁 트인 조망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죠. 네, 네. 조용했던 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앞서 화면에서 봤던 그 벚꽃 카페 같은 공간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다들 좁은 골목에서 뛰어놀았던 기억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벽화 마을에 가면 그런 추억들 떠올릴 수가 있고요. 벚꽃 소품들이 가득한 카페에서 차 한잔 하면서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일몰까지 함께 하신다면 또 다른 추억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추억이 그리울 때, 옛 친구가 그리울 때, 또 위로받고 싶을 때 대동 벽화마을로 걸음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이 대동 벽화마을은 올해 국토부 재생사업에 선정이 돼서 새 단장은 계속된다고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찾아서 옛 추억을 더듬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박창규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만나는 소소한 기쁨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대동 벽화마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관련된 문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3, 2, 1. 대동 벽화마을은 아기자기한 집들과 밝고 화사한 벽화, 그리고 조형물이 아름다운 동네죠. 특히 달동네에 위치해 있어 이 공원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한데요. 대전 동구 8경 중 하나며 야경 명소로 유명한 이 공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하늘공원, 2번 유림공원, 3번 태미공원. 네. 앞서 소개해드린 소식 못 보신 분들, 지금 바로 채널 돌리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천자문,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하늘천 따지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바로 정답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정말 쉬운 힌트 네, 드렸어요. 천자문 힌트까지 드렸고요. 이 공원은 어디일까요?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하늘공원이 정답이었습니다. 대전 동구에 위치한 벽화마을은 원래 피난민들이 살던 대표적인 달동네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골목 비경으로 선정된 하늘공원 가는 길, 그리고 풍차가 있는 낭만적인 산책로가 입소문을 타고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장소가 됐습니다. 네, 대동은 한국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인데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벽화 마을로 탄생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대전을 대표하는 명소 중에 한 곳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는 24절기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오늘은 24절기 중 8번째 절기이고요. 이파와 망종 사이에 들어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해 나간다는 의미를 품은 날입니다. 농가에서는 모내기를 시작하는 무렵으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속하는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한식, 2번 입추, 3번 소만. 네. 김재원 아나운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뭘 먹으러 갈 때, 특히 고기 네. 먹으러 갈 때 닭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잖아요. 네. 김재원 아나운서는 전 소만 보여요 이래요. 제일 맛있어요. 전 소만 보여요. 저는 대중소로 해서 저는 적게 먹을래요. 서만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군요. 소고기만 보여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소만이 정답이었습니다. 소만이 되면 우리 조상들은 쓴바귀 잎을 뜯어 나무를 해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름을 쉽게 넘긴다고 믿었던 건데요. 또 보리삭은 이거 누런색을 띠지만 정작 먹을 양식은 없어 힘겹게 연명하던 보릿고개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하죠. 네, 절기상 소만은요,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라고 합니다. 소만 바람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처럼 일교차도 굉장히 큰 때라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OX 퀴즈 주시죠. 네, 세 번째 OX. 이번에는 건강 상식에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고양이에 물려도 광견병에 걸릴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죠. 고양이에 물려도. 보통 개에 물리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광견병 하면 우리가 그냥 개를 먼저 떠올리는데 네. 예, 저희가 항상 OX 퀴즈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선입견을 좀 깨뜨리기 위해서 드리는 문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광견병 고양이에 물려도 걸릴 수 있을까요? 올까요? X일까요?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O였습니다.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 사람이 물렸을 때 발생하는 급성 뇌척수염입니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를 포함한 다른 동물들도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매년 모든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광견병 예방 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숭이에 물려서 광견병 바이러스에 걸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네.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이 야생동물 더 위험하겠죠? 이 나들이철에 야생동물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우리말 중에 시치미를 떼다 이런 말이 있죠.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2, 1. 시치미는 수알치의 이름과 주소 등을 새긴 작고 얇은 뼈로 이 새의 꽁지 기세에 달아두는 일종의 꼬리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냥꾼이란 별명을 가진 이 새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독수리, 2번 올빼미, 3번 매. 네. 가장 빠른 다 비슷비슷한 새 같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그래서 또 뜬금없는 힌트. 예. 오늘 아침 그 아이들과 같이 씨름하는 육아에 힘쓰고 있는 우리 젊은 엄마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에게 평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일까요? 또 혼날래? 맴매? 맴매. 맴매? 응. 맴매. 자, 매번 이렇게 또 힌트를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 이 새는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매가 정답이었습니다. 시치미는 매의 주인인 수알치를 표시하는 일종의 이름표인데요. 매 사냥이 유행하던 시절 욕심이 생겨 시치미를 달고 있는 매를 잡고도 놓아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치미를 떼고도 떼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데서 유래한 말이 바로 시치미를 떼다입니다. 네,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않은 척을 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할 때 시치미를 떼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요.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풀어보시고 행운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주시죠. 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된 오늘 부부의 날을 기념해서 준비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3, 2, 1. 한 사이트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오늘 일찍 들어갈게 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돈 안 벌어도 돼. 건강하기만 해. 2번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3번 화 안 낼 테니까 얘기해봐. 네. 너무 재밌어요, 보기가. 남편들은 이거 다 들어봤는데 이러실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들어본 거. 예. 아무래도 그 아내는 뭐 백화점, 쇼핑 이런 쪽에 좀 더 남편보다는 관심이 더 있지 않을까요? 네. 아, 네. 백화점에서 뭐 쇼핑 아니면 또 집안에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살 수도 있고요. 네. 자, 아내들이 하는 가장 많은 거짓말 무엇인지 여러분들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남편이 하는 거짓말 1위는 여보, 나 오늘 일찍 들어갈 거야. 정말이야. 이거는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예, 아니고. 3번이 보기가 좀 정답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나왔죠. 예. 네, 정답은
2번. 네, 2번. 예.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네. 3번 이거 정답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저희도 거짓말 할 뻔했습니다.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이게 가장 많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네, 결국은 비싼 거 산 거죠? 아니 꼭 비싼 건 아니더라도 일단 남편이 뭔가 이렇게 집안에 새로운 물건 생기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싸게 사서 세일할 때 샀어. 그냥 그런 귀찮으니까 거죠. 예, 잔소리 듣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네. 자, 이렇게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 과연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다시 한 번 더 잘못 나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겠고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을 공개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452번님 그리고 3497번님 한 분 더 1033번님 네, 행운의 주인공 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앞서 대선 어디까지 가봤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부부가 서로 응원하는 것도 좋겠고 저는 특히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엄마이자 딸인 우리 주부들을 많이 응원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우리 주부들 또 중년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입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청춘이 다 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100세 시대니만큼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인생 2막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따뜻한 사연을 전하러 온 스페셜 DJ 여러분의 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리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부족한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저에게 부모님이 그런 존재인데요. 인생 2막을 시작한 부모님들 응원하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온 사연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어머니는요. 그냥 봐도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낮에는 건어물 가게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또 꼼장어집에서 알바도 하시고 이제 최근에 동네 이모님들이랑 김밥집도 내셔가지고 장사도 하신다고 하시고 저희가 솔직히 걱정이 좀 돼서 하지 말라고 뭐 말리고도 했는데 한 살이라도 우리 어머니 말씀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벌어야 된다고 일하시니까는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이 있는 이곳은 그저 평범하고 조그만 김밥집 같은데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어머니들이 김밥 재료를 준비합니다. 아침에 여기 오면은 8시 한 40분 이래 돼. 이 오기는 9시 올해도 좀 일찍 와. 이 오고 싶었어. 왜 일찍 오고 싶습니까? 이 오면 즐거우니까. 평균 연령 60대 중반의 어르신들, 때론 힘들 때도 있지만 정성스럽게 김밥 한 줄 한 줄 말 때마다 설레이고 즐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손님들 오신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냥 봐보세요. 맛있다고 하십니까? 아, 손님도 자주 하고 가게 걸고 살도 좋은 거 하지. 전도 하여튼 오이 저것도 얼마나 비싸다고 그저 박스떼기 좋은 거 사놓지. 당근도 좋은 거 하지. 당무지도 그렇고 계란도 얼마나 좋은 거 쓴다고. 그러니까 다 좋아해. 이 집 김밥은요, 정말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간인데요, 손님이 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딱 좋아. 일가도 아니고. 가게 분위기가 꼭 동네 사랑방 같죠.
이 집에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 더 맛이 있어요. 이 집에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 재료가 맛있더라고. 재료가 양이 깔깔 말아서 있겠네. 얼마나 멋지게. 내주 좀 더 또 사온다. 그렇게. 지도 딱 됐어. 이거 해놔봐. 커피에다가 한 잔 마시고. 얼마나 맛있는 김밥이길래 이렇게 칭찬 일색일까요? 포장이 이어 배달 준비를 합니다. 여기 옷집에. 서비스가 훌륭하지요. 김밥. 김밥예. 예. 아이고 국 안 가워도 되는데. 아이고 참아. 잡숴서 주문데. 국 안 가워도 되는데. 아이고 마셔야지. 잘 드시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덤입니다. 진짜 잘 그지 요 식당 안에 잘 이래 차렸다고 생각해. 또 직접 만드시고 이래가 엄마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래갖고 맛은 어떻습니까? 맛도 괜찮고. 장사가 잘 되는 건 다행이지만 어머니 좀 쉬엄쉬엄 하세요. 자식들이 걱정합니다. 그 자녀분들은 이렇게 일하신다고 뭐라 하세요? 자녀분들이야. 네. 자녀분들이 엄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카대요. 좀 멋지다니까. 자녀분들 어머니 응원해 주시네요. 예. 여 앉으세요. 네, 앉으시면 됩니다. 어머니 며느리요. 자 상현 씨랑 결혼해가지고 벌써 한 13년 됐다. 우리 가족으로 산지. 뭐 좋은 일도 받았고 안 좋은 일도 받았고. 잠깐만요. 어머니 뭐 남들은 60부터라고 놀러 다닌다 하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닌다 하고 하는데 어머니 일하는 거 보면 앞도 안 좋고 건강도 걱정되고 그래도 저 신랑이랑 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도 잘 크고 건강하면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좋은 날 오겠지. 나중에 웃으면서 우리 좋은 날 얘기할 때 있겠어요. 오빠님 화이팅 합시다. 사랑해요. 우리 형이도 어제 금메달 땄으니까. 어머니 우리 잘해봐요. 어머니 화이팅.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걱정은 많. 몸이 좀 불편하고 모든 게 막 힘들었고 젊었을 때 좀 힘들었다 혼자. 맨날 그 소리. 그래도 아들들 대한민국 막 그거 하나가 제일 좋아해요. 돈은 별로 없어도. 고갱아 어쨌든 열심히 사고 화이팅! 주인공을 만나러 직접 가봤는데요. 엄마표 김밥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상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김말숙 어머님을 응원하는 며느님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대연동에 사는 고유미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어머니, 여기 계산이요. 저희 어머니는 예전부터 원래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십몇 년간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냥 좀 쉬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60대 훨씬 지난 나이가 되셔가지고 내가 바리스타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0 넘으셔가지고 바리스타에 도전하시고 지금까지 그 새 바리스타로서 열심히 사시는 저희 어머니 정말 존경하고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이 있는 이곳은 아늑한 인테리어와 고소한 커피향이 가득 차 있는 작은 카페입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얼마입니까? 1,200원 합니다. 1,200원요? 예. 가격이 엄청 싸네요. 예, 여기 뭐 알뜰 카페고 또 시녀들이 운영하는 거니까 또 싸게 받습니다. 알뜰 카페라 아무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해 운영하는 곳이지만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저렴한 만큼 맛이 좀 부족한 걸까요? 맛있어. 처음에 저희 뭐 이제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일반 숙련자들에 비해서 이제 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실제로 와서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경험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피가 고급지다. 이 커피로 말씀드린다면 올해 다방 바리스타 대회에서 우승을 하신 최순애 어머니가 내린 커피인데요. 우승의 비결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요 뽀얀 우유로 완성하는 라떼 아트인데요. 하트가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뭘 보러가요? 살짝 긴장하셨네요. 엄마, 할머니. 엄마 바리스타 대회 1등한 거 정말 축하하고요. 엄마가 그 대회를 은빈이를 위해서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지? 은빈이도 할머니 본받아서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은빈이가 된다고 하고 저도 늘 도전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게요. 엄마 늘 우리 가족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늘 옆에서 힘이 돼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은빈이도 해야지. 할머니. 애들에게도 뭐 좀 본의 안 되겠나 싶어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커피 맛을 봐야죠.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네 모든 어머니 아버님들 정말 존경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도전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우리 어머니들. 빛나는 인생 이막을 저희들이 항상 응원합니다. 네, 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변신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또 이 바리스타 대회에서 1등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착하고 가격 착하고 맛있는 커피 참 좋습니다. 네, 게다가 평균 연령 60대 어르신들이 만드는 할매손 김밥.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힘들 법도 한데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어머님 생각하는 며느님 마음도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자, 이번 주 들어서 뭐 지난주보다는 더위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낮 기온이 점점 오르고 있어서 낮에는 덥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 보니까 네. 이 큰 일교차에 입맛 없다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입맛을 돋을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요리가 바로 국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국수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름이면 더 맛있고 생각나는 국수가 있습니다. 막국수와 초계국수 지금 바로 맛보러 가시죠. 여름이면 찾게 되는 대표 음식 막국수 그리고 초계국수도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막국수와 초계국수 맛보러 떠나봅니다. 겨울이 지나 어느덧 봄이 왔나 싶더니 기온이 쭉쭉 올라가고 여름이 코앞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해드리고자 충주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한반도의 중심 충주 중앙탄면입니다. 이곳에 다양한 막국수집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하다고 소문난 집을 찾아가 봅니다. 아유, 저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에 오면은 그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음식인가요? 아, 딴 게 아니라 저희 그 뚱감자 막국수입니다. 뚱감자 막국수요? 예. 아, 근데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예, 그 막국수에 양념하고 예. 육수를 볶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뼈국을 고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7시간 내지 18시간 정도를 과야 제대로 그 뼈가 우러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막국수라 막 만든다는 편견은 너너너. 이 집에선 육수 하나를 내는데도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데요.
직접 담근 동치미가 이 집 육수의 비결. 17시간을 끓인 사골 육수와 채소 육수를 넣고 동치미 국물과 레몬즙까지 넣고요. 특별한 비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와, 반죽 중이신가 봐요. 예. 영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나요, 재료가? 아, 메밀하고요. 예. 저희 집만의 그 고유의 그 자색 돼지 감자 가루를 섞고 있습니다. 아, 자색 돼지 감자가 넣음으로써 식감이 좋고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면발이. 그다음에 그 성인병 그 당뇨나 고혈압에 특별히 좋습니다. 메밀가루에 자색 돼지감자 가루까지 잘 섞어서 반죽기로 반죽을 한 후 짜잔! 이렇게 이 집만의 특별한 막국수 면발이 준비됩니다. 갓 뽑은 막국수 면발을 찬물로 정성스럽게 씻은 후 그릇에 올리고요. 특제 양념을 붓고 오이와 새싹, 흰 고명을 얹으면 여름 대표 음식 막국수 완성! 아우, 맛있겠다. 아니, 그런데 이건 튀김? 아, 여기 통닭집 아니잖아요. 메밀을 옷을 입혀서 치킨을 만들게 됐습니다. 보통 치킨보다 바삭거리는 그 어떤 그 식감이 더 아주 그 뭐랄까 상당히 그 좋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그런 거를 선호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닭이 메밀을 만나 바삭한 치킨이 되었다는 사실. 거기에 한 가지 더, 이 집에선 특별한 불고기도 맛볼 수 있답니다. 불고기에 치킨, 치킨에 불고기. 와, 보기만 해도 푸짐합니다. 푸짐함에 맛까지 더해져 손님들로 인산이네. 말 그대로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고 면이 쫄깃하면서 아주 쫀득쫀득합니다. 아유, 일거양득이죠. 고기 먹죠, 면 먹죠, 또 면이 쫄깃쫄깃 맛있죠.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소문이 자자한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한 상 이렇게 나왔는데 네. 먹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막국수라는 게 다 똑같겠지만 예. 저희 집은 특별히 예. 이 저 돼지고기, 예. 불고기가 나옵니다. 예. 이거를 싸서 드시면 별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막국수에 불고기를 얹어서 입속에 넣어봅니다. 하하, 묘하다. 맛이 아주 신미합니다. 와, 이게 양념이 새콤하고 약간 매운 향이 있으면은 요거는 달달한 맛이 있으니까 조화롭네요. 이게. 이번에는 메밀가루를 입혀 더욱 바삭해졌다는 치킨을 맛보았는데요. 껍질이 바삭하면서 얇게 살짝 입혀져가지고 되게 부드러워요. 네네. 와, 이거 웬만한 치킨집보다 더 맛있는데요? 아, 저도 이 닭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손님들한테 많이 지적도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오늘에 왔습니다. 아, 그래. 아니, 저 치킨 먹으러 여기 와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차가운 막국수의 맛, 뜨거운 치킨의 맛. 차갑게 먹고 뜨겁게 먹고 한마디로 궁합이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젠 치맛바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치킨과 막국수. 충주 중앙탑으로 막국수 드시러 오세요. 두 번째 여름의 맛은 무엇일지 기대하며 또 다른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곳은 중국 음식점? 짬뽕과 짜장면을 파는 이곳에서 여름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요? 딱 봐도 짬뽕인 것 같은데 혹시 이열치열로 여름을 즐겨라? 와, 실례하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드시는데요. 어떤 음식인가요? 예, 이 집의 대표적인 음식이고 짬뽕이고요. 예. 국물도 시원하고 면도 쫄깃해서 제가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뭔가 매콤하니 진짜 맛있어 보여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여름에 좀 시원한 음식을 먹고자 이곳에 온 거거든요. 시원한 음식이요? 예. 네. 그런 건 없을까요? 시원한 음식 있죠. 어디요?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초계냉면입니다. 이거예요? 끝내줍니다. 와, 일단 그릇부터 시원하네요. 여러분, 짬뽕집에서 초계냉면을 찾았습니다. 짬뽕집에서 초계국수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름 손님들을 위한 이 집의 특별 메뉴라고 합니다. 초계국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닭가슴살을 삶아야 하는데요. 일단 닭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식초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닭의 간을 가슴살이다 보니까 이 간을 좀 잡기 위해서 간장과 소금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주를 좀 넣었습니다. 이 집만의 비법으로 닭가슴살을 삶은 후 일일이 손으로 손질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초계국수의 뜻이 뭐죠? 초계가 식초의 초자와 겨자의 개자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음식인데 주로 이제 닭고기 육수나 닭고기 고명으로 사용해서 만드는 국수나 냉면을 말합니다. 아하! 그런 뜻이 있었네요. 얇은 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1분 30초 동안 면을 삶고요. 삶은 면을 얼음물에 씻으면 준비 완료! 준비한 육수를 붓고 각종 고명과 손질한 닭가슴살을 올린 후 삶은 달걀로 마무리! 두 번째 여름의 초계국수 완성입니다! 식초와 겨자, 닭가슴살과 국수가 만나 환상궁합을 뽐낸다는데요. 그 맛이 어떤가요? 아주 시원하고 건강해지는 맛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시원하고요. 너무 국물이 진하지도 않고 다른 데서도 제가 워낙 닭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초계 쪽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 집 와서 소개받아서 오늘 왔는데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담백하고. 이것은 삼계탕인가 냉면인가 냉면인가 삼계탕인가? 그럼 일단 제가 한번 국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가슴살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일단 국물부터 맛봅니다. 와, 아니 진짜 그 냉면 있잖아요. 원래 냉면 그 육수 맛에다가 진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 닭가슴살이 들어가니까 뭔가 그 백숙 먹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향이 쫙 나니까 뭔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들어요. 와. 그렇습니다. 닭가슴살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양식 재료 아니겠습니까? 시원한 국수와 닭가슴살의 환상궁합 정말 최고예요. 그런데 냉면이 사실 면발이 중요하잖아요. 진짜 이게 탱글탱글하니까 시원함이 더 이렇게 육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 많이 나네요. 초계국수 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 대부분 이제 메밀면을 쓰시는데 저희는 이제 메밀면보다는 이제 찰보리면이라고 해가지고 찰보리면을 사용하겠습니다. 어쩐지 면발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쫄깃함도 섬세하고 또 이게 찰지네요. 그래서 찰보리인가 봐요. 지금. 식이섬유가 풍부한 찰보리면을 쓰기 때문에 더욱 쫄깃한 면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무엇보다 시원해서 좋은 초계국수입니다. 와, 진짜 시원합니다. 여러분, 더위도 잡고 고향도 잡고 초계국수 먹으러 오세요. 닭가슴살과 찰보리면의 환상궁합 초계국수, 치킨, 불고기와의 환상궁합 막국수도 있습니다. 여름 대표 음식 막국수와 초계국수로 행복한 여름나기 하세요. 네, 보통 막국수는 메밀로 만드는데 자색 돼지 감자 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그 막국수, 거기에 돼지 불고기에 싸서 먹는 게 독특했습니다. 또 그 매일 튀김옷을 갈아입는 그 치킨, 이 치킨도 맛있어 보였어요. 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다가 우리 조상들이 예부터 여름이면 즐겨 먹었다는 초계국수까지 만나봤습니다. 화면 보니까 정말로 여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차가운 면 요리로 다가오는 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낮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갈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찬성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입니다. 여름의 문턱이 시작되는 때인데 다소 쌀쌀한 아침입니다. 지금 대전의 기온은 16.4도인데요. 바람이 제법 많이 불고 있어서 더 춥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하늘이 맑아서 기온이 쭉 올라가 낮에는 따스한 날씨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대전은 24도로 어제보다 3도 이상 높아집니다. 공기는 깨끗한데요.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입니다. 먼지 농도가 오르더라도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하지만 황사의 영향 때문에
때문에 오전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입자가 큰 PM10 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비슷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4도, 세종과 대전도 24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 한낮에 21도, 예산 23도, 부여는 24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2m, 중부 1.5, 남부는 1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점점 올라 주 후반에는 대전은 한낮에 30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부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하나씩 보시죠. 6990번님, 아내와 다툼도 덜어 있지만 아내의 화를 풀어주는 단골 레퍼토리. 여보, 우리 조금만 풀리면 우리나라 곳곳 관광 명소 맛집을 찾아 미식을 즐기면서 황혼을 만끽하자라고 말하죠. 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거네요.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7924번님,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실 텐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주세요. 오늘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이게 리마인드 웨딩 사진 그런 거겠죠? 네. 예. 두 분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 지금 엄청 좋아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9256번님, 결혼 30년 아직도 신혼처럼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아들 둘은 장성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고 남편과 틈만 나면 여행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행복한 여자랍니다. 지금처럼 늘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와, 저렇게 옷도 맞춰 입고요. 너무 예. 부러운데요, 정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웨딩 사진을 다시 찍으신 거고 네. 또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네. 두 분이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정말 신혼같이 살고 계세요. 그래요. 2873번님, 결혼 22년 차인데요. 둘이 찍은 사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생기고는 더 그렇네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고생하는 남편, 항상 고맙고 사랑해. 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멋지세요. 예. 0180번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이 노래죠. 예. 표정만 봐도 느낌 오지요. 예, 우리 부부 정말 서로 응원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보기 좋으네요, 정말로. 예, 그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네. 예, 행복 그 자체. 예. 3042번님, 저희 결혼한 지 4년 됐어요. 결혼식 날 폭설이 내려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사고 없이 잘 치렀습니다. 4년 동안 애교 많고 귀여운 두 아이도 생기고 행복고 있어요. 귀여운 또 두 아이, 새 정말 가족도 귀엽네요. 생겼고. 이렇게 결혼식 날 폭설이 내리면 잘 산다는 그런 속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군요. 예. 자, 7810번님. 벌써 결혼 10주년, 아기가 생기면서 사진첩에 저희 부부 사진은 없고 아이들 사진만 가득합니다. 언제나 가족을 위해 힘써주는 우리 여보, 이 기회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예. 아드님이 인물이 너무 좋으신데요. 엄마 아빠 닮은 거죠, 뭐. 네. 5127번님, 고등학교 때 만난 제 첫사랑이자 지금의 남편. 4년 연애 끝에 결혼한 우리 부부, 올해 결혼 15주년이 되었습니다. 항상 신혼처럼 살자던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준 남편이 늘 고맙답니다. 와, 이 신혼처럼 우리 살자 이 약속 남편들이 지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 남편분은 열심히 지키면서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멋져요? 예.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도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여러분 그 부부 사이가 참 좋은 것 같아서 네. 저희들 흐뭇해졌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 부부 사이, 신뢰 있는 부부 사이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죠.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스승과 제자 동행 콘서트는 25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소울브릿지에서 마련되고요. 동시대 미술가들의 항해술, 회화 바깥의 회화전은 6월 5일까지 대전 이공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최연석 작가의 개인전 허물의 반격전은 6월 10일까지 대전 태미예술창작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큰 현대사를 예술 작품으로 만나는 전시 도블 60주년 이응로 박인경전이 26일까지 홍성군 이응로 생가 기념관에서 마련됩니다. 2019 대전 수제맥주 페스티벌이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한비탑 주변에서 열립니다. 팜 카밀리에 허브 축제가 6월 16일까지 태안군 남면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쏟아지는 보험 상품부터 대출 금리까지 우리 집 가계부 관리는 어떻습니까?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과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는 대출 이자 낮추는 방법 등 똑소리 나는 재정 관리법을 내일 아침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장미를 꼽을 수가 있는데 5월 이맘때면은 이 장미꽃이 도심을 밝히잖아요. 네. 특히 요즘에 대전 한밭수목원에 가면은 만발한 장미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대청호 주변에 있는 대청공원 암석식물원에도요 예쁜 장미가 만발했다고 합니다. 점심 먹고 나서 날씨 좋으니까 산책 겸 가셔서 나들이도 하시고 인생 사진도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자, 가족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장미처럼 화사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 일조태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이미란 꽃배달 서비스의 축하 꽃바구니, 주식회사 서울 프로폴리스의 건강식품, 정광수 커피하우스 대전점의 상품권, 떡 전문점 콩쥐파치의 떡 선물 교환권, 장로이 다비드 오페라점의 헤어 상품권,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문화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한국의 선물 교환권, 키다리식품 세이면의 즉석 생소면 세트, 공주 장승마을 테마파크의 카라반 숙박권을 드립니다.